사회부 배수아 기자. 네, 요즘 이래저래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방법일 겁니다.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분노해질 줄. 사진이 아주 그냥 미녀예요, 미녀. 예 정말 아나운서 같은 사진이네요. 예. 윤정수 씨? 네. 뭐 하는 짓이죠? 저도 모르게 네, 그냥 유부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회식 자리인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성한테 사진과 실물이 같이 있을 때 너무 사진을 칭찬하는 건 실례예요. 그럼 넌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그러는 게 실례야. 자, 배수아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화가 난 20대 남성 박 씨는요,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화가 난 이유, 바로 그가 몰고 있는 이 차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차를 중고차로 샀는데 7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0만 원을 더 덤탱이를 씌워서 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차 연식도 2년이나 속여서 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박 씨는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엄마가 이제 박 씨를 또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너는 맨날 뭐 하는 것도 없이 놀고만 있냐. 뭐 사기나 당하고. 네, 박 씨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차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는 화가 너무 나서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차를 추월을 해서 도로 한복판에서 후진으로 박습니다. 근데 그것도 2번이나 박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오는데 이 박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운전자를 또 치려고 또 돌진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재빨리 그 운전자는 좀 피했지만 이 박 씨의 차량은 그대로 인도를 올라가서 그 울타리를 부딪히고 이제 멈추게 됩니다. 나와서 그 운전자랑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화를 분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 씨가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본인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니 뒤에 후진을 해서 박은 그 차를 빼앗아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잡힐 거예요. 네. 이거 무슨 게임 아니에요, 게임? 그래서 그 와중에 또 3대나 부딪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니까 옆에 화물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물차에 있는 전동 드릴을 갖고 나와서 지나가던 차의 운전석을 그 전동 드릴로 세게 부딪히는 왜요? 그런 그 차를 빼앗아서 다시 또 도망을 가려고 게임 좋아하는 약간 사람. 제정신이 진짜 게임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네. 결국에는 이 갓길 벽에 멈추면서 이 추격전은 결국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박 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해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범죄 혐의만 8개인데요. 특수 협박, 절도, 특수 강도, 특수 손괴, 특수 폭행, 살인 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 물건 손상죄까지. 그 시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만 8명, 피해를 입은 차량만 8대입니다. 그는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네. 막 생각나는 게임이 있긴 했는데 물론 뭐 게임을 좋아한다고 저러진 않죠 다들. 근데 정말 완전 난폭한 게임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평소에 그냥 늘상 저래요? 뜻밖의 이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항상 당했고요. 또 대학에 가서는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조울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뭐 조울증 때문에 군대도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강아지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내성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지금 재판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형을 지금 선고받은 건 아니죠? 네, 아직 그 1심 정도까지 했는데 형이 어느 정도 선고, 많이 나오겠다.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나올지. 살인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5년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무 가볍게 벌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요즘 유독 많기도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묻지마 폭행 수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하죠. 네, 그런 경우가 또 지난 6월에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건널목 앞에서 30대 여성이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폭행 이유가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한데요. 내가 세상 사는 게 짜증나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그 이유 하나로 할아버지를 뺨을 때리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하이힐로 할아버지를 이렇게 밟고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말렸는데 주변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뭐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고 또 거기에 있던 초등학생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왜 그렇게 또 화가 났을까요? 그 여성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 여성이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옷가게가 이제 영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좀 이제 접는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2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부터 여성이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인을 폭행한 일이 있기 한 달 전에도 시내버스에서 50대 여성을 또 폭행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짜증나게 해? 라는 이유로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한 거죠. 이게 보면 주변에서 봐도 시도 때도 없이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이게 뭔가 지나치게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시도 때도 없이 내는 거는 폭탄형. 이게 막 꾹 참고 있는 분들 약간 지뢰형. 넌 좀 꾹 참을래? 네,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화를 억누르는 사람을 분노 조절 장애로 갈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데요. 결국 박 씨처럼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소한 일 하나가 기폭제가 돼서 또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미 씨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비유가 적절했는데. 뭐라고 될까요? 그냥 나는 신뢰를 잃었다고 보면 되죠, 뭐. 관계의 문제죠. 저처럼. 관계의 저처럼 신뢰를 잃은 거예요. 윤정수 씨는 지금 본인이 네. 김정민 씨의 이런 어떤 비유에 대해서 평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의견은 언제나 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제예요? 개제는 쓰는 거 대화하지 마! 대화하지 마! 둘이 내가 둘 마주치지 마, 둘이. 아니, 대화하지 개제하는 마. 건 쓰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물어보지 마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맞는 답을 얘기할 줄 때 수가 없어. 개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여러분, 그죠? 그렇죠. 그렇게 예. 잘난 척들 하실 거면 예, 100분 토론에 나가요. 여기 나오지 말고. 분노 조절을 못해. 본인이 분노 조절 못하는 거 몰래. 자, 배수아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안 그래도 화나는 일 많은데 그 화 잘못 풀다간 범죄자 됩니다. 웬만하면 참읍시다. 네.